프로야구 감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데이터 야구 그리고 프런트 야구가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흐름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올 시즌은 막바지고 또 내년 프로야구 사령탑 지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될 감독으로는 LG 유지현 감독 또 SK 김원영 감독이 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키움 히어로즈가 새 감독 찾기에 지금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져 오는 이제 KBO 리그의 사령탑 이 선임 화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야구, 프런트 야구가 될 것 같은데 유지현 감독, 김원영 감독도 모두 카리스마형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프런트와의 협업, 선수단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또 현장과 프런트 사이에서 이제 무게 중심 어디로 좀 흐르는 것인가 이제 그냥 현장 프런트 이 무게 중심은 그냥 프런트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오라면 앞으로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더 감독하기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10개 구단 사령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 이동욱 감독, 두산 김태형 감독, KT 이강철 감독, LG 유지현 감독, 기아 맷 윌리엄스 감독, 롯데 허문회 감독, 삼성 허삼영 감독, SK 김원영 감독. 자, 24일 현재로는 하나 키움은 지금 선임 중이죠. 프랜차이즈 선수 출신 감독은 이제 김태형, 유지현, 김원영 이렇게 3명. 그리고 또 외부 영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부 쪽에서 영입된 이강철, 허문회. 또 내부 성격으로 보면 이동욱, 또 허삼영 감독. 외국인 또 한 명 있고요. 리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라 그러면 이강철, 유지현, 김원영 그리고 주전급 활약한 김태형 감독도 있고 또 허문회 감독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들이라고 해도 선수 시절의 후광보다는 이제 긴 세월 코치로 자기 역량을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아왔던 분들인데 예전에는 톱스타들 있죠. 리그 톱스타들의 미래는 나중에 감독까지 하겠어 이렇게 뜨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이런 감독의 스타성은 선임 과정에서 이 부분은 고려 대상에서 계속 점점 존재감이 좀 줄어든다, 적어진다. 지도자 능력이 최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색깔이 강한 지도자는 오히려 프런트가 좀 더 꺼리죠.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이 톱스타일수록 좀 고집스러운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면, 뭔가 좀 일에 좀 몰두하는 면이 없으면 톱스타가 잘 안 되죠. 그것도 맞습니다. 흔한 말로 깡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단들이 오히려 이제 최근 요즘 같은 경우는 구단들이 구단 말을 좀 잘 들을 만한 지도자한테 오히려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런트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프런트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지도자 있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면 모를까 밑에서 보고서가 올라가서 이제 후보군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감독은 사실요 우승 감독 지금 직전에 우승을 한 감독을 바로 스카우트 해오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FA 같은 경우는 직전에 3할 오픈 친 선수는 이리와 해서 우리 이렇게 만드는데 감독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 감독은 재계약을 하면 했지 이 팀에서 하면 했지 타 팀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정말 구단이 갑자기 힘들어진 경우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 같은 경우 김재박 감독이 LG 트윈스로 이렇게 스카우트 돼서 이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경우고 보통은 진짜 실패를 직전에라든지 최근에는 좀 실패를 맛봐가지고 유니폼을 벗고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감독이 이쪽 감독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그만큼 좀 드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프런트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깎이게 되죠. 그래서 단장이나 사장, 그러니까 팀의 고위층 구단 프런트 고위층의 개인적인 선호도 또는 그룹 최고위층의 인연 선호도가 아니면 이런 어떤 감독들은 개성이 강한 감독은 감독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레전드라고 해도 수년간 코치직을 통해서 소통 이미지 그리고 지도자로서 정말 잘한다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지만 감독이 된다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올해 LG 박용택 그리고 하나 김태균, LG 정근호 선수가 리그 레전드인데 이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선수단 내에 영향력과 리더십만 놓고 보면 향후 이제 감독감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수 시절 성과
그리고 쌓은 업적, 뭐 이거와 상관없이 지도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있어야지 향후 이제 사령탑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이제 기아 이범호 2군 총괄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됐는데 프런트 안에서도 언젠가는 감독할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실력보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스마트한 면모 그리고 뭔가 소통 능력,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선수의 그 능력치보다는 이런 어떤 뭔가 지도자로서 하면 이렇게 잘할 것 같은 그 부분을 더 점수를 얻었다는 것이죠. 데이트 야구가 이제 KBO 리그의 중심이 됐습니다. 뭐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최근 바람은 다 데이터 야구가 중심이죠.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은 선수단보다는 프런트가 프런트와의 또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각종 과학적 기기 도입 뭐 이런 활용 이건 기본입니다. 요즘은 선수들도 이게 코치들이나 뭐 감독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딱 들이대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야, 너 이거 좀 안 되네? 이 데이터를 딱 안 들이면 제가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알아요. 선수들도 이걸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숫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잘 먹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에 대한 리그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어요. 갈수록 좀 획일화되고 있죠. 사령탑을 뽑는 것도 뭐 그냥 브런트 입맛에 맞는 또는 뭔가 소통 참 애매합니다. 데이터를 얼마큼 잘하냐 이것도 참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모든 감독들도 나 데이터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감독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획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감독은 어찌됐든 야구팀에서 중요한 일원이죠. 승패 이렇게 숫자 승하고 패가 딱 주어지는 것은 팀을 제외하면 투수 몇 승 몇 패. 감독은 뭐 천승 감독이다, 뭐 백승 감독이다 이 감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야구에서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게 독이 든 선배다 감독 자리는 프로야구 감독 자리 10개밖에 없는데 이거 영광만 있는 거 아니야? 독이 든 선배인데 잡자마자 벌컥벌컥 그냥 원샷 바로 마시죠. 절대 모르는 법이 거의 없는데 A팀 단장이요. A 단장이 여러 감독군이 있어야지 팬들이 야구 보는 재미가 좀 더해질 수 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그 흥행이나 재미는 다른 부분 아니냐. 여러 감독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A팀의 단장님도 이제 데이터 야구 쪽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뚝심형 지도자, 카리스마형 지도자, 데이터 신봉자, 프랜차이즈 스타 2010년대 중반만 해도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다양한 감독진들이 좀 포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대세로 자리 잡았고 감독들의 나이도 이제 50대만 조금 넘어가면 너무 나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젊어질 것인지 참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선동열 감독의 데이터 야구 관련 칼럼들이 있죠. 저도 봤습니다. 참 시사한 바도 크고 레전드급 야구인들이 오히려 이제 좀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 이 부분을 노력을 한다 그러면 시대의 요구에도 오히려 더 잘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야구인들 사이에서 데이터 학습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있다. 좀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데이터는 어차피 좀 과거의 것을 분석하고 현재에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또 미래를 좀 더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롤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린 선수들이 성장, 물론 선배도 보지만 감독도 매일 보는 게 좀 제일 어려운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린 선수들이 존경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데 저분이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가,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과도기죠? 우리 야구가 좀 과도기입니다. 프런트 위주의 데이터 야구. 그러니까 2군 코치들은 지금 뭐 거의 뭐 프런트가 다 그냥 선임을 합니다. 1군 역시 예전에는 감독들이 자기 사단 끌고 다녔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코치진 인선도 프런트가 그냥 주도하는 시대가 왔어요. 틀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제 감독만 쏙 데려와서 거기다 딱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적이 다운되면 누가 제일 야단맞느냐? 감독. 최일선에서 야단맞고 그냥 댕강. 예전과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비난의 화살이 감독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프런트 쪽에서도 넘어가니까 프런트 총책임자인 단장한테도 꽤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채널에서도 누구누구 단장은 뭐 재계약 하나요? 누구누구 단장 좀 까주세요. 정말 많습니다. 개인에 또 국한된 이야기니까 참 저도 힘든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댓글들은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을 그 단장님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라는 측면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권한이 커지니까 책임도 커집니다. 단장의 권한은 커지면 책임도 커지고 비난도 커지고
자, 비단장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구단들의 트렌드가 아마 바뀌지는 않을 거다. 구단들이 시대 흐름에 못 쫓아간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이제 뭐 데이터 야구의 어떤 신봉하는 부분, 이 부분도 오래 갈지 않을 수 있다. 오래 못 갈 거다. 몇 년 지나면 전통 야구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선수단 장악력과 응집력은 역시 이제 분명한 장점이다.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올드 스쿨 야구가 재밌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리그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선수 출신 단장 한번 하면 전부 쫙, 또 뭐 최근에 또 외국인 감독 이 장점 있고 나면 또 쫙, 우리 좀 트렌드에 민감해서 언제든지 조금 바람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대에서는 데이터 야구, 프런트 야구입니다. 하나의 선택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지금 정미철 단장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외국인 감독도 고민하고 있고, 정 단장 미국에 가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많은 이제 분들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선생이 문제인가 학생이 문제나, 감독이 바뀐다고 선수들이 바뀌는가, 이제 이런 냉소적인 반응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면적인 변화로 우리 새바람 한번 몰고 오자, 이렇게 일부 하나 팬들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막 교차하고 있죠. 정민철 단장 21일 미국 나가서 26일 날 귀국을 한다는데, 이게 일정이 좀 짧죠.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누구랑 접촉을 할 것인가, 인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구계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빅리그 감독 출신의 뭐 분명한 성과를 이룬 인물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 인물에 약간 건강 문제도 있다, 그런 변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감독의 이름을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저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분은 상당히 좀 발이 넓으신 분이라서 이분 말씀을 제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고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제 그 허사명 감독이 이제 처음에 그때 허사명이라는 이 이름을 그냥 흘려들었던 부분을 제가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식 입장은 지금 입을 닫아 있죠. 자, 왜냐하면 조금 이따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새 대표이사가 온 뒤로 완전히 많은 것이 좀 바뀌었고, 거의 전면 재검토에 가깝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감독 선임 작업들이 많이 바뀐 것이 맞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하거나 시도를 해본 복수에 제가 타팀 프런트에 좀 물어봤어요. 어제 오늘. 공통적인 의견이요. 처음 이제 시도하는, 이제 외국인 감독 영입을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외국인 감독 이번에 성사가 된다고 하면 좀 안팎으로 좀 안심할 수 있는 지도자 경험이 꽤 있는 인물을 데려올 가능성도 아마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감독 경우에는 지도자 경험을 더 유심히 봤다는 구단 프런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물어봤던 타 구단 이야기지, 이 부분을 절대 하나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상 또 미국을 가면 생각보다 외국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말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워낙 큰 결정을 해야 되니까. 생활 패턴이 전부 바뀌니까 선수들보다도 오히려 또 지도자들을 모셔올 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다고 하니까, 며칠 안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결과 나오고 나면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후보군 추려서 위로 올렸다, 그 상태인데, 최초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감독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 후보 추천서에는 외국인 감독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뉴욕 매츠 감독을 역임했던 미키 캘러웨이 감독이 있죠. 지금 이제 LA 에인절스 코치를 하고 있는데, 캘러웨이 감독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키움 구단 관계자들도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좀 많이 웃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정의 웃음은 아니었겠죠. 늘 보면 이제 카드라 하는 이 소문들이 굉장히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 저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갤러웨이 감독이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통역을 맡았던 분이 지금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임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재 키움 히어로즈의 임원은 또 옛날에 고향 원더스에 있던 분이라서 허민이 이사회 이장하고도 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맨인가 이런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거기까지 또 언급이 되고, 근데 이제 일단은 아닌 것으로, 또 댓글에 또 부장이 이러는 거 보니까 캘러웨이가 감독으로 오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또 분명히 달릴 것 같은데,
아마 가급적 이달 안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구단 고유층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